이번 강의에서는 그 포인터의 개념, 그 포인터라는 건 데이터가 저장된 곳에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 타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포인터 개념을 이용한 그 응용과 그다음에 그 이제 포인터가 배열하고 상당히 연관돼서 배열을 사용 시 포인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하고 배열일 때 이 주소 개념은 변수 앞에다가 우리가 그 end를 붙이면 그 변수가 저장된 곳의 위치, 즉 주소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1차원 배열 A를 선언하고 5개짜리 원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죠. 이때 배열의 이름은 A죠. 이 A는 그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시작 주소가 A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정수의 배열이니까 하나의 배열 하나의 값당 4바이트씩 차지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A0, A1, A2, A3 뭐 지금 5개인데 A4는 빠졌네요. 자,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 각 A0가 변수고 A1 즉 배열의 원소 자체가 하나의 변수 이름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 각각의 이제 변수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AND자를 붙이면은 그 원소가 저장된 곳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F 하면서 A0가 A0 변수의 주소, A1의 주소, A2의 주소.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해봐라 해서 이제 unsigned로 찍었죠. 자, 이랬을 때 그 1245008, 1245012, 1245016에서 4씩 차이 났죠. 정수 주소로 해서 이게 정수 4바이트이기 때문에 주소 값으로는 4씩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줬고 요 주소는 이제 그 메모리를 할당한 운영 체제만 알고 있어요. 그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찍어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자, 그래갖고 이제 시작 주소 A를 한번 찍어보자.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1245008 얘랑 같죠. 이렇게 이제 포인터하고 배열 사이에 배열의 주소하고 그다음에 그 배열의 이름 자체가 주소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열을 어떤 그 포인터 값을 넣기 위해서는 배열의 이름을 포인터 변수에다가 저장시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배열에 대해서 이젠 A를 찍고 A 플러스 1 찍고 A 스타 1을 찍고 A 플러스 1의 스타를 찍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이 이제 5개 원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A0고 이게 A1이고 이게 A2고 이게 A3고 A4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 A를 찍어라 하면 요 배열의 시작 주소 요게 A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을 하면은 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을 가면은 요 1차원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A에다 플러스 1을 하면 A 플러스 1을 하면은 여기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 20, 30, 40, 50이 저장돼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스타 A 하면은 A의 내용이죠. A는 요거의 시작 주소라고 그랬으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요 10이죠. 그래서 결국 A는 현재로는 A0의 이거랑 같습니다. 이제 개념 알겠죠? 전번에 우리가 배열에서 그 주소 개념하고 이제 여러분 공부한 게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1은 뭐랑 같아요? 그러면 A 플러스 1은 A1의 이거랑 같죠. 왜냐하면 배열의 이름은 주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소에다 1 플러스 2 해준 거는 요 그 단위만큼 하나 올라간 거예요. 이 2차원 배열에서 또 하면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 여러분들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A 스타의 내용이니까 요거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니까 요거죠. 요 주소 요곳에 내용하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뽑아 보면은 그 A 주소는 1245008을 찍고 A 플러스 1은 1245012 넷만큼 증가한 A 플러스 1의 그 A1의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A의 내용은 10이고 A 플러스 1의 내용은 2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이 포인터가 이제 여러분들 배열을 정의했지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면 이 포인터가 배열과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포인터 자체도 주소고 배열의 이름도 주소니까 배열의 이름을 주소로 포인터 타입의 변수에다 저장시켜 버리면 그 포인터 변수 자체가 배열과 똑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포인터는 결국 배열의 이름, 배열의 주소만 시작 주소만 포인터에 저장시켜 놓으면 배열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개념에서 포인터 변수 하나 선언했죠. P로 해가지고 똑같이 정수, 이것도 정수가 저장된 배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수라는 거, 얘가 가르치는 것의 내용이 정수라는 것 똑같이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P에는 A 해가지고 이거는 뭐랑 같냐면은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A라는 배열이 하나 선언됐고, 요게 이제 A0고 이게 A1, 이거는 10이고 이건 20이고 A2는 30이고 A3는 40이고 A4는 이건 50이겠죠. 자, 이럴 때 이제 이거 배열의 시작 주소가 A가 됐죠. 자, 그런데 요 그리고 이제 포인터 변수 하나가 선언됐어요. 이게 이제 P입니다. P인데 P에다가 A를 넣었으니까 이 A가 이제 P의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A0, A1, A2를 찍는다. 그러면 A0의 내용, A0의 값이니까 요거는 10, 20, 30을 찍겠죠. 그래서 이렇게 10, 20, 30을 찍어요. 그 다음에 요 P에다가 지금 아까 요 P에 지금 A를 저장했기 때문에 요 P에다 A를 저장해서 똑같이 이걸 배열처럼 쓰면 됩니다. 배열의 이름처럼. 그래서 P0, P1, P2를 찍어보면은 똑같이 찍어져요. 이렇게 배열과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 자, 그래갖고 P0에다 60, P1에 70, P2에 80 해가지고 이제 P를 배열로 삼아서 그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A에 선언된 배열의 이름이 그대로 배열의 내용들이 그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A0, A1 찍으면 6, 70, 80으로 바뀌었죠. 바뀌어 있죠. 이게 똑같이 A가 저장 P 포인터 변수에 A를 저장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액세스하면은 이게 주소 개념이 주소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이 그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P 갖고 해도 똑같은 백인 값을 찍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포인터 가지고 주소를 가지고 내용을 변경하면 원래 값이 바뀌어 버려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call by value라는 value가 아니고 reference 참조, 즉 주소 가지고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액세스할 경우에는 그 데이터 원본 값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 테니까 주의 있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를 사용해서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배열을 쓰는 인덱스 갖고 하는 방법보다는 효율적이다. 즉 빨라요. 자, 그래 그거 왜 빠르냐면은 원소의 주소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배열을 이제 이렇게 함수에 인수로 넣어줄 때는 이렇게 배열이라는 걸 표시해 줘야 합니다. 매개 변수에. 그리고 이제 int n 요 배열의 개수겠죠. 그리고 썸을 구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각 배열의 원소를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썸은 썸 플러스 ai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하는데, 이렇게 해서 더할 때 여러분들 각 원소 값을 하나씩 가져올 때 그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 떨어진 개수만큼 덧셈 연산이라 합니다. 인덱스를 갖고 연산할 때는. 그래서 이 덧셈뿐만 아니라 인덱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덧셈을 하나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걸 포인터 갖고 하자는 얘기죠. 똑같이 이제 배열을 집어넣고 개수 이렇게 집을 때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이 포인터에다가 A를 저장시켜 놓고 그럼 P 갖고 이제 배열을 액세스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얘는 썸은 썸 플러스 스타 P
했어요. 여러분 요거 이제 주의해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P가 플러스가 뒤에 붙었으니까 그 내용을 먼저 썸하고 더한 다음에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P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 P는 A를 가르쳤으니까 P는 A의 첫 번째 원소를 썸하고 더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P가 하나 증가하죠. 덧셈이 일어난 다음에 얘로 저장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그 P가 하나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원소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때는 증가 포인터만 하나씩 증가하면 됩니다. 포인터만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인덱스를 계산할, 즉 주소를 계산할 필요 없이 포인터만 하나씩 증가하면서 그 덧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덱스 갖고 계산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배열의 원소를 역순으로 출력한다라는 걸 했을 때, 자, 프린트 리버스 하고 요 배열 주고 개수 줬죠. 자, 이렇게 12 주고 프린트 리버스 하고 배열의 주소 집어넣어 주고, 얘는 배열을 매개 변수로 받고, 그럼 요 A 배열의 주소가 요로 카피됩니다. 요 A와 요 A는 달라요, 여러분들. 요거는 요 지역 변수 A고 요거는 매개 변수 A예요. 그다음에 요 int n 개수 들어오죠. 그러면 이 포인터를 하나 선언해 가지고 초기화 시키면서 A에다가 플러스 n-를 해주면은 우리가 배열에서 이게 이제 n개짜리 배열이라면 요 시작이 A고, 그리고 이게 0, 1, 2, 3, 4, 2 인덱스가 n-1이죠. 그러면 요 마지막 배열의 인덱스는 A 플러스 n-1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을 P가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P를 하나씩 감소시키는 거죠. 먼저 찍고 감소시키고 하는 거죠. 뒤에 붙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리버스로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이걸 예를 들어서 for loop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for loop 써가지고 복잡하게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렇게 포인터를 쓰니까 while문 갖고 쉽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포인터 연산에서 이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은, 포인터에서 이제 정상적인 연산은 뭐냐면은 포인터와 정수의 덧셈 혹은 뺄셈, 즉 어떤 포인터 변수하고 플러스 숫자 정수, 이거는 이제 문법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간의 비교 연산, 포인터가 이 포인터보다 크냐 작냐, 즉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자, 이거를 할 때 이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간의 뺄셈도 허용을 합니다. 즉 포인터 간의 뺄셈을 하게 되면 앞에 포인터와 뒤에 포인터 간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뺄셈을 하면은 그 두 포인터 간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걸 계산할 때 뺄셈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세 개의 동작은 허용을 해줘요. 그러나 포인터 간의 덧셈은 안 됩니다. P 플러스 Q 이런 거는 허용을 안 해줍니다. 별 의미도 없어요, 사실 이것이 가르치는 거는. 그 다음에 포인터하고 뭐 어떤 수하고 포인터와 포인터 사이의 곱셈, 나눗셈, 쉬프트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포인터와 실수와의 덧셈은 안 된다. 정수와의 덧셈은 허용을 하지만 이 실수와의 덧셈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주의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인터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이제 넘기는 거죠. 이런 C에서의 이제 매개 변수 넘기는 걸 살펴보는데, C에서의 인수 전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call by value라는 거하고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데, 이 값에 의한 호출은 보통 일반 변수들을 매개 변수로 넘길 때는 call by value를 쓰라는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소를 넘길 때는 이제 call by reference라 해서 보통 이제 포인터 주소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call by value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int i는 이래가지고 서브란 함수에 이 i를 매개 변수로 인수로 집어넣죠. 자, 그러면 이 인수 i가 여기 매개 변수 v로 선언되어 있죠. 그럼 이 i가 이 v에 카피됩니다. v에 카피돼 버려요. 즉 i 값 100이
V로 카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선 V 갖고 동작시키면은 I 값을 가지고 동작시키는 거나 동일한 효과를 내겠죠. 자, 근데 여기서 V를 뭐 V 더하기 뭐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V 값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꿨더니만 120이 됐어. V 더하기 20에서 120이 됐죠. 그러나 V 값은 이렇게 바뀌지만 I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I는 바뀌지 않아요. 즉 call by value는 값 자체, 그 변수 값 자체를 매개 변수에 카피를 해서 그 매개 변수 갖고 그 함수에서 동작을 하고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 매개 변수의 값은 바뀌지만 원본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call by value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call by reference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소를 넘기기 때문에 원본 값을 카피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주소를 카피해서 넘겨요. 즉 값 자체를 카피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카피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카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받는다 했을 때는 이렇게 매개 변수 표시할 때 이렇게 포인터가 넘어온다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포인터가 매개 변수 들어가니까 반드시 포인터 쪽에는 주소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i를 인수로 넣어주려면은 i 직접 넣어주면 안 되고 이렇게 and i를 해줘야만 돼요. 그래서 i의 주소를 넘겨줘야 된다. 왜냐? 포인터가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이 i의 주소가 p로 카피됩니다. 즉 and i가 p로 카피돼요. 그러니까 i라는 값은 여기 하나가 있고, 즉 i라는 변수는 여기 잡혀 있고, 요 서브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p에 i의 주소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스타 p 해가지고 p의 내용을 읽거나 p의 내용에다 다른 값을 바꾸게 되면은 원본 값 i 값이 그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즉 i가 카피된 게 아니에요. i가 카피된 게 아니고 p 주소가 카피된, 이 i의 주소가 카피된 거지 i 값 자체가 카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p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에 200을 바꿔놓으면은 i 값이 200으로 바뀝니다. 아까 call by value는 여기서 바꿔도 안 바뀌지만 주소를 가지고 카피해서 주소가 가르치는 곳의 내용에다가 다른 값을 저장해버리면 그 원본 값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call by reference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수 swap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전번에 여러분들 배열에서 그 sorting 할 때는 swap 함수를 썼죠.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swap을 그때 안 배웠기 때문에 call by reference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 swap 함수를 쓰지 말고 직접 이제 이런 식으로 쓰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써서 하든지 하라고 그랬죠. 이 swap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 개의 변수값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x와 y 두 개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x 값을 y에다 넣고 y 값을 x로 서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직접은 못 바꾸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 바꿔보면 이미 값이 바뀌어져서 원래 값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보통 그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임시 변수 하나를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x를 1로 카피한 다음에 요 x를 1로 카피해 주죠. 그래야 y 값이 그대로 보존되니까. 자, 이런 일을 해주는 함수 이름을 우리가 수압이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압 함수 int x, int y 이렇게 썼어요. 이거 call by value죠. 즉 변수 값이 x, y에 그대로 매개 변수로 카피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200, b라는 변수에 100 넣고 b라는 변수에 200 넣고 나서 a, b를 찍으면 지금 100, 200 찍었죠. 자, 그리고 수압하고 a, b 함수를 불렀어요. 수압하고 int x, int y 해가지고 자 부르면은 요 a 값, 요 100이 a로 카피되고 200이 b에 있으니까 요 x에는 이제 a가 카피되고 즉 100이 카피되죠. 여기는 200이 카피되겠죠. 즉 이게 a이고 이게 b가 1로 카피되니까. 자, 그래갖고 수압할 때 여기서 이제 x, y를 찍는 거죠. x, y 찍으면 100, 200 그대로 찍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수압 함수가 이 두 개를 바꿔주는 거니까 템프 변수 하나 선언해서 x를 템프에다 집어넣어 놓고 y를 x에다 카피시켜주고 나서 tmp를 다시 y에다 넣으면 x가 y로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되면 x와 y 값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x, y를 찍으면 이렇게 200, 1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 x, y는 바뀌었어요. 자, 수압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a, b를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a, b는 안 바뀌었죠. 이렇게. 즉 이런 식으로 콜 바이 밸류를 통해서 원 변수를 카피해 가지고 놓으면은 매개 변수 값은 서로 바뀌었어요. 즉 x, y 값은 서로 바뀌었지만 a, b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그 수압이라는 함수는 이 콜 바이 밸류 즉 값을 카피해 그 값 자체를 카피해서 바꿔 놓는 건 아무짝에 그 결과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압 함수는 콜 바이 밸류 갖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콜 바이 이제 레퍼런스 주소 값을 카피해서 시키는 건데 똑같죠. 똑같은데 수압을 이제 int x, int y를 하지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a는 100, b는 200 넣고 똑같이 100, 200 찍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압을 부를 때 자 보세요. 이제 이거는 주소를 카피시켰죠. 이렇게 a의 주소, b의 주소. 즉 a가 있었고 b가 있는데 b라는 변수 값이 있는데 이것의 주소 and a 그다음에 and b 주소를 요 px, py에다 카피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a의 주소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b의 주소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수압 함수할 때는 주소가 넘어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주소가 저장되는 것은 포인터 변수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매개 변수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수압하면서 이제 px의 내용, py의 내용을 하면은 px의 내용과 py의 내용은 그대로 100, 200 그대로 찍죠. 자, 그래서 px의 내용을 템프에 넣고 py의 내용을 px에다 카피시키고 템프를 py의 내용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서 px, py의 내용을 찍으면 200, 100, 100 바뀌었죠. 자, 이걸 호출하고 나서 다시 a, b를 호출하니까 이건 바뀌어 있죠. 이렇게. 이 왜 그럴까요? 이 주소를 갖고 했기 때문에 주소가 가르치는 것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요거는 콜 바이 밸류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는 x라는 변수 y라는 매개 변수에서 a를 x로 카피시키고 b를 y로 카피시켜서 x, y를 바뀌었기 때문에 a, b는 안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a, b는 그대로 있고 요 주소를 px에다 카피시키고 요 주소를 py에다 카피시켜서 주소가 가르치는 것의 내용, 즉 값은 카피된 게 없어요. 주소가 카피됐죠. 그래서 얘가 가르치는 것의 내용은 그 하나 원본 값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대로 주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본 값이 그대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 a 값이 카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압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주소를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서 수압 함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전번에 소팅할 때 그 수압 함수를 부를 때 그 and하고 이런 핸드 마크를 갖고 그 수압 함수를 호출했죠. 그게 왜냐하면 그 내용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터를 매개 변수 넘겨주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 함수는 리턴 값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결과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2개 이상의 내가 어떤 함수를 통해서 2개 이상의 결과를 2개 혹은 3개 이런 결과치를 받아오고 싶다. 리턴 받고 싶다. 그러면은 리턴하는 함수 갖고는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받아올 그 결과값을 받아올 변수들을 그 변수들의 주소를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이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여기다 결과를 받아오겠다. 즉 2개를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주소를 넘겨주는 거예요. 즉 포인터를 넘겨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자 get line parameter라는 게 이제 무슨 함수냐면 여러분들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형태의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a를 기울기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b가 나오죠. 이게 절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인터셉트라고 그래요. y 인터셉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울기 슬로프하고 y 인터셉트를 변수 요걸로 기울기와 절편을 얻어내겠다. 해서 그 getLine 함수를 부르면서 이 절편값의 기울기의 변수 주소와 절편값의 주소를 그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getLine 파라메터를 보면 우리가 어떤 함수의 식을 얻고 싶을 때는 두 점을 얻으면 됩니다. 즉 x1, y1, x2, y2 이렇게 두 점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x1, y1, 요게 x2, y2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그 함수의 기울기와 절편 요거를 얻고 싶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x2 빼기 x1 하고 y2 빼기 y1 이걸 다 플로트로 바꿔가지고 정수로 바꿨지만 나눗셈을 하니까 실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플로트로 다 변환시켜 그 형변환 해가지고 이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y 마이너스 y1을 구하면은 그 값을 슬로프의 이 오메가 변수로 넘어온 슬로프 변수 요것의 내용에다 집어넣어줘라. 그러면 요게 s의 주소가 그 매개 변수 슬로프에 여기에 카피된 게 뭐냐면 이게 s가 카피됐고 y 인터셉트에는 요게 카피됐죠. 즉 s의 주소. 그래서 슬로프의 내용에다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을 저장해라 그러는 거는 즉 s의 내용에다가 이 결과를 저장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기울기를 구했으면은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걸 구했다는 얘기죠. 그럼 b를 구하려면 b는 y 빼기 ax 하면 되죠. 그래서 요 xy는 x1, y1 갖고 구해도 되고 x2, y2 갖고 구해도 돼요. 아무거나 갖고 구하면 됩니다. 여기는 x1, y1 갖고 구했죠. 그래서 y1 빼기 그 슬로프 값, 구한 그 기울기 값 곱하기 x1 뺐죠. 이렇게 빼면은 그 절편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편 넘어오는 y가 가르치는 y의 주소의 내용에다가 그 절편값을 저장시켜라. 이러면 리턴할 필요가 없어요. 즉, 요 sy 쪽으로 그 결과가 저장돼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불러대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오류가 나온 거. 정상이면은 제로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기울기는 그 s를 찍어주고 절편은 y를 찍어주면 되죠. 왜? 이 getLine 파라메터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이 슬로프 요게 s and s니까 인터셉트는 and y고 그래서 그것의 내용에다가 그 값 자체를 저장시켜 버렸기 때문에 원본 값에다 그냥 저장시킨 거예요. 즉 sy에 저장시킨 거란 얘기죠. 그래서 찍으면 이제 sy를 그대로 찍으면 됩니다. 즉 두 개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떤 세 개 값을 얻겠다면 또 그 값을 얻고자 하는 변수의 주소를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또 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1.0, 뭐 3366이니까 그래서 절편은 뭐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서 넣어줄 경우 또 이제 살펴봅시다. 일반 변수하고 일반 변수는 call by value만 갖고 해요. 즉 그 변수값 자체가 카피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하나 설정하는데 매개 변수를 배열로 이제 넘기겠다면 여러분들께 배열 선언을 해줘야 돼요. 배열이 매개 변수로 넘어온다. 자, 그런데 배열이 넘어온다 할 때 배열은 call by value가 안 합니다. value를 안 해요. 못 해요. 컴파일 오류가 나와요. call by value를 하면은 문제가 왜냐하면 배열의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배열의 크기가 10,000개다 이렇게 되면 배열을 1로 넘기게 되면은 10,000개를 카피해서 이 배열로 넘겨야 되니까 매개 변수 사이즈가 너무 커져요. 이렇게 되면 스택을 다 차지해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 전체를 넘기고자 할 때는 call by reference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 배열의 경우에는 배열의 주소를 전달하는 즉 call by reference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배열의 주소만 일로 넘겨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a 만 이래 가지고 정수 10,000개짜리 배열을 선언하고 요 a가 이제 배열의 이름이죠. 그래갖고 서브 했을 때 요 배열을 넘길 때 배열의 이름을 넘겨주면 돼요. 그리고 요 그 배열의 a가 b로 카피돼요. 그래서 이제 b 갖고 놀면 되죠. 요 함수에서는 이렇게 배열을 선언했지만 요 배열 10,000개가 카피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10,000개 배열이 카피되려면 100의 변수 10,000개가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스택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인 경우는 비록 이렇게 배열을 적었지만 주소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소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이제 선언해도 되지만 이제 예를 이제 여기 들은 거예요. 이렇게 배열이 넘어간다. 이렇게 배열을 몇 개의 변수로 넘길 땐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배열이 넘어온다라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서브 A3 하면 배열 A에다 3개짜리 해가지고면 A 주소가 B로 카피되죠. 그래서 B0 하면 이거 A0 갖고 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A1, 2, 3하고 배열 서브 A3 해가지고 이걸 부르면 4, 5, 6을 집어넣고 A0, 1, 2, 3을 찍으면 여기서는 1, 2, 3을 찍지만 여기서는 4, 5, 6을 찍어요. 주소가 넘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4, 5, 6을 찍는다. 알겠죠? 그래서 배열이 이제 함수의 인수로 넘어가는 걸 이제 한 줄 한 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브 A 갈 때 요렇게 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줄 실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뭐 요거 굳이 보여줄 필요 없는데 뭐 그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4, 5, 6이 이렇게 다 바뀌어지는 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4 바뀌고 그다음 5 바뀌고 그다음에 6 바뀌어서 이제 전체가 4, 5, 6이 바뀌고 요 B에는 A가 넘어갔기 때문에 B 자체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A도 저걸 문종 가르치고 있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함수가 종료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변수의 주소를 리턴 시켜야 된다. 우리가 지역 변수는 주소를 반환하고 나면은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d라는 함수를 했을 때 이 결과값을 가지고 리절트에 저장하고 리절트의 주소를 리턴해 줘요. 근데 리절트에 리턴 시켜 버리면은 리절트라는 거는 하고 나면 이거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를 어떤 변수에서 받아갔을 때 이제 호출한 함수에서 그 주소를 반환 받았을 때 그걸 갖고 액세스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리절트 값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료되려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